네, 오늘 국회에서는 이틀째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첫날 정치 분야에 이어 오늘 열리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백신 수급 문제 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네, 여야 그리고 정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경제를 주제로 격돌합니다. 경제 분야 최대 현안이자 지난 재보선 과정에서도 민심의 향방을 결정지었던 부동산 문제가 오늘 대정부 질문의 핵심이 될 전망인데요. 여권에서는 재보선 이후 커지기 시작한 부동산 세제와 대출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오늘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도 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높이자는 민주당 내 분위기 속 어제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도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그 가능성을 열어도 이와 관련해 어떤 질의와 답변이 오갈지 주목됩니다. 야권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등 경제 정책 실패와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을 주장하며 날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코로나19 백신 수급 상황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정부의 대처 등도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외교적 움직임 등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 장관은 한미 백신 스와프와 관련해 지금 미국 측과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면서 한미 간 백신 협력은 다양한 관계에서 중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분야에서의 협력이 동맹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지만 백신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중 갈등이나 다른 외교적 문제와는 별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여야 모두 당권 경쟁 구도는 이제 확정이 된 상황에서 민주당 당권 주자들 오늘 합동 연설회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민주당 당대표 출사표를 던진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의원은 오늘 호남 지역에서 합동 연설회를 진행합니다. 우선 오전에는 광주에서 광주, 전남, 제주 권역 합동 연설회를 가졌는데요. 송 후보는 전남 고흥에서 나고 광주에서 자랐다고 소개하며 민주당이 이름만 남겨두고 다 바꾼다는 자세로 혁신해야 한다면서 자신부터 반성하고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후보는 재보선 패배로 민생, 국민들의 절박한 삶을 제대로 보라는 호통과 민심을 확인했다면서 이를 받들어 민생으로 정면 돌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지켜온 가치와 정체성을 다시 세우겠다면서 자신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과 가감없이 소통할 수 있는 책임 정치의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새 후보는 오후에는 전주로 넘어가 전북 지역 합동 연설회를 갖습니다. 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이제 다음 주에 열리는데요. 관련해서 후보들의 오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앞서 원내대표 출마한 김기현, 권성동 의원은 오늘 각각 라디오에 출연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재보선 과정에서 확인된 당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청년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선 의원들을 당의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은 과거 이력과 관련해 당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을 비판할 자격은 없다면서 자신의 앞길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출마 선언을 한 김태흠 의원은 저는 정부와 여당의 오만과 독선, 입법 폭주를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치열한 투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었죠. 오늘 오후에는 중도 실용의 가치를 가진 젊은 원내대표를 표방하며 유일동 의원이 원대 경선 마지막 주자로 출사표를 던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